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1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또다시 꾸물거리는 박영수 수사입니다. 자, 박영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가 멈춘 거는 이번이 모두 세 번째입니다. 2021년 10월경에 한참 박영수를 수사한다고 떠들어댔어요. 50억 클럽이 자꾸 나오고 이재명을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50억 클럽이 나오니까 검찰도 어쩔 수 없이 박영수를 수사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박영수는 수사하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누구를 잡아가둡니까? 곽상도만 잡아가두죠. 당시 곽상도가 국회의원직을 그만두나요? 아마 국회의원직은 아마 의원직이면 면직이 됐나 하여튼 국회의원직을 그만두는 상황이 생기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갑자기 곽상도를 구속하는 그런 사태가 생깁니다. 곽상도를 잡아가두면서 박영수에 대한 수사는 다시 슬그머니 가라앉게 됩니다. 2022년 1월 달에 박영수를 소환 조사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박영수 수사는 그때로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난 뒤 한 1년 반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죠. 지난 3월에 50억 특검이 가동될 것 같으니까 특검법이 움직이기 국회에서 의결을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검찰은 박영수에 대한 수사를 재개합니다. 그래서 박영수 압수수색을 하죠. 자, 그러다가 또 석 달, 넉 달 지나가다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 결국에 박영수에 대한 소환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소환 때도 그렇고 두 번째 소환 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 때도 그렇고요. 매번 곧 박영수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당장이라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처럼 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또다시 물밑으로 가라앉았던 것이 박영수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진행될 것 같은 양상이 자꾸 보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검찰은 박영수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만약에 검찰이 박영수에 대한 수사를 하는 척하고 기소를 하는 척하고 구속을 하는 척 한다는 것은 다른 데 목적이 있다. 기소해가지고 1심에서 무죄를 받게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그 뒤에 내년 3월쯤 돼야지 50억 클럽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테니까 그 전에 1심 판결을 받아내버리면 사실상 특검 수사를 저지하는 특검 수사가 특검 수사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쓰려고 할 뿐 실질적으로 박영수를 수사할 의도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럴까요? 박영수에 대한 수사가 다시 꾸물거리기 시작합니다. 검찰로서는 그렇게 박영수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를 할 거라면 빨리 할 필요가 없죠. 정치권에 돌아가는 상황을 봐가면서 또는 이 박영수 특검의 준비 상태를 보아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죠. 그러니 또 꾸물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제가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을 소환 조사했다라는 조선일보 단독 기사가 났어요. 근데 참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참 웃긴다.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소환 조사라는 조선일보 단독 기사가 나오는 것과 거의 동시에 동아일보에서도 똑같은 제목의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말 거의 안 틀리죠. 단독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소환 조사 불러 조사. 야, 요거만 다르네. 대단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검찰은 얘네들 조중동등한테 미리
자료를 줬다는 얘기죠. 그래 맞춰가지고 야 니들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니들한테 알려주니까 단독이야 단독 이러고 했던 거죠. 검찰이 지금도 이렇게 기자들을 상대로 정보 장사를 하고 있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곳에만 이렇게 하나씩 턱턱 던져주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기사가 이렇게 나와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 이런 검토한다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이게 지난 목요일입니다. 오늘 일요일이죠. 자, 오늘쯤 되면 검찰이 사실 진짜로 영장을 청구할 것 같으면 오늘쯤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떠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 떴다는 것은 이제 뭐 내일일, 그래서 빨라야 내일. 글쎄, 근데 제가 볼 때는 며칠 더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월요일 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일요일 날 저녁 때 기사, 월요일 날 저녁에 9시 뉴스로 나가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근데 뭐 오늘 안 했다는 것은 앞으로 며칠 조금 더 간다고 보여집니다. 빨라야 화요일일 거예요. 여하튼 박영수에 대한 이 소환 조사가 있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나 기소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곧 한다더니 오늘도 박영수 구속영장을 검토한다라는 기사가 오늘도 났어요. 하지만 그 기사만 났을 뿐 실제로 진행이 됐다는 소식은 아직도 없습니다. 몰라요. 또 이러다가 내일 아침 나오는지. 하지만 검찰이 지나치게 꾸물거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박영수의 혐의를 한번 정리해 보죠. 제가 몇 차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수는요.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무렵에 대장동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도록 주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니까 1,500억 원 규모의 여신의향서를 만들어서 김만비한테 주도록 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 대가로 컨소시엄이 되면 200억, 1,500억 규모의 여신의향서 요구에는 50억을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박영수의 혐의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혐의, 뇌물 혐의는요. 공무원한테만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금융기관의 종사자들한테도 이 뇌물 혐의와 비슷한 수재 혐의가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수재 혐의든 뭐든 간에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박영수가 과연 직무를 가지고 있느냐, 은행 대출이나 은행의 투자에 관여할 수 있는 직무가 있었느냐.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라는 것은 사실 실권이 없는 데입니다. 직무가 없어요. 와서 회의만 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직무 관련성이 있나? 일단 의아스럽죠. 빠져나갈 구멍이 여기 하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은 어디까지나 이사회를 주재할 권한이지 경영에 관여할 권한은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게다가 이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은 무산이 됐습니다. 우리은행은 여기 참여를 안 해요. 그 다음에 1,500억 여신의향서도요. 의향서 서류만 제출했을 뿐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 종이 조각만 하나 만들어줬다는 거죠. 자, 그 종이 조각을 받고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 인간적으로 너무 좀 크지 않나요? 즉 곽상도 재판에서 그대로 나왔던 것처럼 곽상도의 구체적인 역할이 애매하지 않느냐. 그런데 50억 원을 아들한테 줬다? 그것도 본인한테 간 게 아니라 아들한테 갔다? 이거는 조금 의아스럽다. 라고 판단했던 그런 것과 상당히 많이 동일합니다. 게다가 딸도 50억을 받은 게 아니라 10억 정도밖에 안 받았어요. 뭐 집까지 다 포함해서 20억 정도인가? 자, 뭔가 살짝 어긋난다라는 느낌이죠. 딱 맞아떨어진다거나 누구 말 맞다나 아구가 딱 맞다 이런 느낌은 아닌 거죠. 그만큼 박영수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제5조 수재 등의 죄에 해당이 됩니다. 박영수는 여기에 해당이 돼서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따져보게 될 것 같아요. 수재죄는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서 돈을 받은 것을 보고 수재죄라고 합니다. 수재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수재죄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적용 가능성이 사실 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하나 제가 좀 짚어 보겠습니다. 수재죄에서 가장 1항은 수재죄 제1항은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은 경우 혹은 약속받은 경우 이를 보고 수재죄라고 합니다. 수재 등에 관한 죄인 거죠. 예. 근데 이 수재죄 같은 경우에는요, 명백하게 그 성립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금융회사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 혹은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을 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박영수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어떻게 빠져나간다고요? 이사회 의장의 직무가 과연 대출이나 은행의 투자와 관련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돈을 받은 것은 박영수가 아니라 박영수의 딸이라는 게 또 하나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재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제5조 수재 등의 죄에 적용이 되긴 하는데, 첫 번째, 이사회 의장의 직무 범위 아니냐. 두 번째, 돈을 받은 건 자신이 아니라 딸인데 과연 이것이 딸이 받은 것을 박영수가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박영수의 딸도 시집가서 지금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제2항,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 등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공유하라고 약속, 요구, 실제로 수수한 경우,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공무원의 뇌물죄에서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는 게 있느냐? 있습니다. 자, 제3자 뇌물죄와 비슷한 제3자 수재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제5조 2항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금융회사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요. 부정한 청탁. 자, 핵심이 이건 거죠.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부정한 청탁. 따라서 단순히 이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 승도가 되는 게 아니라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 제3자인 경우, 제3자 수재죄인 경우. 그렇잖아요. 내가 아니라 제3자가 돈을 받았다면 그 제3자가 받은 돈과 나의 부정한 행위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 근데 내가 부정한 짓을 한 게 없어. 청탁을 받았긴 했는데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직무와 관련된 돈인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고 그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한테 돈을 준다라는 게 성립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수재죄의 경우에는 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사회 의장의 직무가 은행의 투자나 대출까지 미치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부정한 청탁이 실제로 있었느냐, 이것도 애매하죠. 왜?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우리 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대출이 이루어졌거나 컨소시엄에 참여했다면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것인데 안 했잖아. 그러면 이 제3자 수재죄도 성립이 되느냐? 이거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제3번
알선수재죄입니다. 역시 이거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같은 회사의 다른 같은 금융회사의 다른 임직원한테 무슨 청탁을 하거나 혹은 다른 금융회사에 청탁을 해가지고 뭔가 이익을 만들어주는 경우, 이런 경우를 알선수재 이렇게 보는데요. 요건이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임원이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타 임직원에게 청탁을 알선한 경우. 그러니까 역시도 여기 또 부정할 필요가 좀 있는 거죠. 예. 자, 이런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 알선수재의 경우는 어떠냐? 이거는 문제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 회사, 같은 회사의 임직원한테 뭘 청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의 임직원한테 청탁을 해야 정상인데, 그리고 돈은 누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근데 이 박영수는 누가 받았어? 딸이 받았어. 성립해 안 해? 안 해요.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박영수는요, 빠져나갈 구멍을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바로 화천대유에 5억 원을 제공을 한 겁니다. 즉, 이 화천대유에 돈을 5억 원을 제공했다는 건 결국 뭐다? 예, 김만배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5억 원을 투자한 대가다. 5억 원 혹시 빌려준 거에 대한 기자다. 이래버리면 사실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도망갈 구멍 많이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영수는 사실 도망갈 자리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많아. 이런 박영수를 과연 검찰은 잡아가둘 수가 있을까요? 아니, 잡아가두려고 진짜 생각이 있다면 아마 검찰은 되게 열심히 뛰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뛰어야만이 겨우 박영수를 잡아넣고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검찰식 표현으로 공소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검찰이 지금 하는 꼴을 봐서는 도저히 공소유지를 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인다는 거죠. 비상근으로서 우리은행의 대출 업무나 투자 업무에 관여할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고, 대출 약정서를 부탁해서 받아갔지만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투자도 안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딸은 그나마 돈은 딸이 받았고, 참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겁니다. 이 부분을 메꾸려면 검찰이 정말 죽어라고 덤벼들어야 될 거예요. 마치 조국을 죽이듯이, 마치 김경수를 죽였듯이, 과거 한명숙을 죽였듯이 박영수를 죽이기 위해서도 정말 두 손 두 발 다 벗고 이악 물고 뛰어도 겨우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지금 검찰은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이죠. 당장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당장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박영수를 곧 구속할 것처럼 막 떠들고 있어요. 정말 지금 이 상황만 보면은 금방이라도 박영수가 잡혀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과연 박영수는 잡혀갈 것이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글쎄요. 잡혀갈 것 같지가 않다는 게 문제겠죠. 네. 자, 하나씩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이 박영수, 맨 처음 박영수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된 거는요, 재작년, 벌써 2021년 11월 달입니다. 그때도 보면요, 소환만 하고 은근슬쩍 끝이 나버렸어요. 벌써부터 그때와 똑같이 진행될 것 같은 조짐이 보입니다. 보세요. 2021년 당시 언론 보도입니다.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소환 조사. 박영수에 이어서 곽상도 줄줄이 소환이라고 했거든요. 그때가 언제? 이때가 바로 2021년 11월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2022년 1월에는 또 무슨 일까지 있었다? 박영수를 재소환합니다. 그리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것이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때도 한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다?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2021년 1월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그다음에 올해 3월 달 박영수를 압수수색했다라는 기사가 납니다. 이때도 보면 조만간 박영수를 구속할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났었어요. 보세요. 벌써 2021년 11월, 2022년 1월, 2023년 3월까지 모두 3번에 걸쳐서 박영수를 소환한다, 박영수를 재차 소환했다, 이제 구속영장 칠 거다, 압수수색했다, 곧 구속영장 칠 거다. 그런데 안 했어요. 이렇게 3번째입니다. 자, 이번에 또 박영수를 소환해서 구속영장을 치겠답니다. 과연 구속영장을 칠까요? 벌써 꾸물거리고 있어요. 아마 검찰은 구속영장을 언젠가는 아마 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폭탄 돌리기식 영장이라고 하죠. 검찰이 봐주고 싶은데 그냥 대놓고 봐줄래니 눈치가 보이고 결국에 어떻게 된다? 법원에 폭탄을 떠넘기듯이 아주 엉성한 영장 청구서를 뒤밀어 놓고서 나중에 영장 기각되면 법원이 욕먹겠죠. 자,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폭탄 돌리기라고 그럽니다. 검찰이 그냥 폭탄을 법원에 떠넘기는 식으로 끝내버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마저도 아마 검찰은 2번까지는 영장을 청구할 거예요. 하지만 그때 2번을 청구하든 3번을 청구하든 검찰은 박영수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둘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명분을 하나씩 쌓아가고 있는 거죠. 검찰은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다. 나쁜 거는 법원이야. 법원에서 영장 기각한 거야 라고 다 떠넘기겠다는 거죠. 설령 법원이 좋아, 검찰 니들 우리한테 폭탄 떠넘겼어? 알았어, 우리가 영장 발부해버릴게 라고 해서 검찰한테 물을 매기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박영수가 구속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빠져나오겠죠. 누구 말 맞다나 역시 검찰이 공소유지를 엉터리로 해서 사실상 무죄를 만들어주는, 즉 소위 말하는 면죄부를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겠죠. 그 사이에 특검 50억 클럽 특검이 출범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버리면 특검에서 수사하는 것도 상당히 버거울 수밖에 없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매우 버거울 겁니다. 자, 결국에 검찰은 이런 상황을 맞추기 위해서 꾸물거리고 있는 겁니다. 박영수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좀 엉성한 영장을 쳐야 되고, 설령 법원이 열받아가지고 야 폭탄 안 받아 라고 하면서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라도 박영수를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엉성한 공소장을 만들어야겠죠. 그렇게 하려니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다시 꾸물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한 번 더 꾸물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박영수를 재차 소환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좀 더 꾸물거리다가 다음 달 초쯤에 한 번 더 소환한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퍼뜨리고 그 다음에 영장 청구한다라는 식으로 뭐 진행을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곽상도의 경우도 한 3번인가 소환을 하고 난 다음에 영장 청구를 했죠. 근데 곽상도 영장 청구도 한 번은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2번째 겨우 발부가 됩니다. 비슷한 경로로 갈 거예요. 그 비슷한 경로로 가게끔 검찰이 계속 좀 시간을 끌면서 서류를 맞춰 놓겠죠. 예.
지금 현재 검찰의 행보는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꾸물거리고 있는 거다. 검찰이 지금 꾸물거리고 다른 데 갖다 쓰면 벌써 했을 영장 청구를 지금까지 안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검찰이 참 꾸물거리기 시작한다는 거 참 황당하죠. 네, 여러분 앞서서도 제가 보셨듯이 이런 검찰의 행보, 박영수를 잡아 넣을 것처럼 곧 소환해서 감옥에 쳐 넣을 것처럼 했다가 슬그머니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또 입 싹 닫고 딴짓을 하는 거는 이미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3번 이상 보아왔다. 뭐 그런 겁니다. 예. 그레이스 K님, 검찰 탄핵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예. 자. 테디 열쇠남매맘님 귀팅 하신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